제5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 이번 시간 27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딱 봤을 땐 좀 빨랐어요. 그렇죠. 해설 강의가 좀 빨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27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자, 대학자 누구의 흔적을 찾아서 경기도 남양주시래요. 흠음신서 마가회통 너무 쉽다. 그렇죠? 저술한 누구는 정치경제 이렇게. 그래서 여유당 집 이름이에요. 누구? 정약용 선생의 집 이름이지요. 그래서 정약용의 호가 여유당이잖아요. 문도사, 묘서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흠음신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교도관의 관리 지침서, 마가회통, 종두법 이런 것들 정약용. 그럼 정약용의 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1번 성우사설. 왜 이래? 한전론은 이익이지요.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박지원, 한문소설. 그렇죠?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중화사상 비판, 홍대용. 그렇죠? 북학의 박지원의 제자 박제가 그래서 소비를 권장했다. 자, 경세유표에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세유표 현재 지금 중앙의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약용의 저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다음 문제 28번으로 들어갑니다.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봐라. 창녕의 관산서원터에서 매주 시설이 발견되었다. 자, 이 시설은 서원에 모셔져 있던 신주를 옹기에 넣고 기와로 둘러싼 뒤 묻은 것인데 이발 발굴로 만동묘 철거 이후 만동묘 요게 힌트예요. 서원을 철폐하던 이 힌트가 딱 두 개죠. 시기에 신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고종 때 응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동시에 만동묘도 철폐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를 찾아라. 1번 나선정벌이요. 이 효종 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했던 효종 때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은 임술 농민봉기를 일종 달래기 위한 거죠. 철종 때. 그렇죠? 자, 지역 차별에 반발해서 홍경래가 봉기한 건 순조 때고,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침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아니고 신미양요를 얘기하는 거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하고 있을 때 1871년 정답. 그런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풀어도 맞아요. 그렇죠? 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은 정조 때니까 탈락.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자료만 파악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문제. 자, 2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보자. 1894년 녹두꽃 피고지다. 낡은 제재와 외세의 압박에 맞섰던 농민들, 그들이 이끈 변혁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보자. 고보밀란, 전주성 점령, 의금치 전투. 그렇죠? 뭐예요 이거 다.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우리가 이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언제입니까? 94년 4월. 그리고 나서 전주화약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 청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장악하고 협박 위협했다. 그래서 2차 봉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논산 이런 데 집결했고 공주 우금치에서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전쟁을 했었다. 동학 농민 운동이죠. 남북접이 논산에서 집결하였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 나왔네요. 1번. 그래서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정답. 2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했다. 황토현 전투는 4월 달인데 이 전주성 점령하기 바로 직전 상황.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이 사이에서 황토현, 황룡천 전투가 있었으니까 아쉽게도 못 들어가고, 백산에 모여서 4대 강령을 선포했다. 이때죠. 그렇죠? 3월 달.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었다. 2대 교주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그렇죠? 63년 상황.
자,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 바로 전 상황. 그렇죠? 그래서 92년 11월 달. 그래서 정답은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1번이 정답이죠. 자, 3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전화, 가설 및 운영권을 가진 한성 정규회사가 등장을 했네요. 설립되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겼네. 전화를 연결해주는 교환수, 전화가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지원 자격, 목소리가 분명하고 신체가 튼튼한 자. 새로운 문물이 계속 들어오니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광무 6년이라고 써 있어요. 대한제국 당시의 얘기네요. 그렇죠?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차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데 광무 6년은 언제냐라는 거죠. 대한제국 6년 190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광무 6년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요 길로 잡지 말고 요 길로 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 상황 그러면 1902년 이후 상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 85년 상황이니까 이전 상황. 방문국에서 한성숭보 훨씬 이전이죠. 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서 관보였다. 자, 무기제조 공장 창고인 기기창이 설립됐다. 83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경부선은 언제예요? 이후 상황 1905년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우편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급이 처음 실시되었다. 이거 언제예요? 설치와 동시에 이제 운영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갑신정변 때문에 1884년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직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이후의 상황은 언제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찾아야 됩니다. 배경. 박승환은 병대에 대한 해산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국가가 망했는데 일본인 하나를 죽이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차마 제군들의 병대를 떠나도록 놓아줄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하면서 결국 자결, 순국했다라는 거죠. 시위대장 박승환의 얘기예요. 자,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그렇죠. 헤이그 특사 구실로. 그래서 전미칠조약을 일본 놈들이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죠.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에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정미의병.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배경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군대 해산이죠. 군대 해산의 상황. 이 배경은 뭐예요? 요거예요. 그렇죠? 자, 1번 정미칠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미칠조약 맞네요. 1번. 맞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였다. 백오인 사건은 이후 상황이에요. 1911년.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죠. 초대 통곡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했으니 초대 총독,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고 총독이 왔죠. 1910년부터 조선 총독이 부임하죠. 자, 기후각서가 일제 강압에 의해서 조인되었다. 기후각서는요, 1909년 사법권 박탈. 그래서 사법권은 일본 놈들이 다 하고 좀 이따 이제 감옥 사무권, 그래서 교도관들도 다 일본 놈들로 바꾸죠. 당시에는 이제 교도관이라고 안 하고 간수라고 하죠. 자, 일진회 아주 나쁜 친일단체죠. 한일 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면 잘못된 표현이죠. 한일 합방은 역사 왜곡 그렇죠? 단어인데 일진회가 한일 합방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출제자가 나쁜 사람이네 그게 아니고 알면서 이렇게 쓴 거죠. 자, 이 성명은 언제 발표하냐면 1909년에 발표해요. 그래서 합방 성명서를 일진회가 1909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절대 합방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잖아요. 이 이전에 배경이 될 만한 건 둘 중에 하나 찾아야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2번. 자, 이 밑줄 긋은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고종 32년 모르지. 우리는 고종 32년 언제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1895년 나와줬어요. 다행이네. 그렇죠? 자, 1895년 11월 16일이고요. 고종실록에 1895년 12월의 기록이 없어.
1895년 11월 16일 다음 날이 96년 1월 1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거죠. 그건 당시에 추진된 이 개혁으로 태양력이 도입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자, 태양력 뭔지 알죠? 양력 사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음력으로 있다가 음력으로 계산하고 쭉 가다가 다음 날은 양력으로 계산을 하니까 중간에 뜬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양력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개혁이에요? 양력 사용 을미 개혁이죠. 그렇죠? 1895년 을미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밑줄 긋은 이 개혁, 을미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 을미 개혁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자, 지계화물을 설립했다. 여러분 지계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렇죠? 을미 개혁은 언제? 조선에서 한 거고 지계화물은 대한제국에서 한 거니까 틀렸죠.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역시 대한제국 틀렸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것이 을미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건양, 을미개혁. 개혁추진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교정청은 당시에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의 자치기구, 농민들의 자치기구는 뭐예요? 자치개혁기구는 집강소였죠. 그렇다면 정부 추진의 개혁기구가 교정청입니다. 그렇죠? 자, 5번. 군제를 개편해서 5군형을 2형으로 통합하였다. 2형은 고종 때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을미개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을미개혁 정확하게 3번에 나와 있으니까 3번이 정답. 그렇죠? 자, 3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긋은 이곳에서 있었던 지역 문제지요.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우리 가족의 역사입니다. 옆 사진은 우리 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이에요. 할머니는 19살 때 사진만 보고 할아버지와 결혼하기로 한 뒤 당시 포화라고 불리던 이곳으로 가셨대요. 사진만 보고 이 사람 괜찮네 그러면서 배 타고 이제 가서 결혼을 했던 사진 신부를 얘기하고 있죠. 사진 신부. 할아버지는 이미 1903년에 갤리코를 타고 이곳으로 가서 사탕수수 농장 끝났죠. 그렇죠? 일하고 계셨어요. 두 분은 고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 호놀룰루에서 터전을 잡으셨고 지금도 많은 친척이 살고 있어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것이 어디입니까? 하와이죠. 그래서 하와이 당시에 대한제국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민을 추진을 했었고 거기 하와이 1세대들이 결혼 홍기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사진 보내라 그래서 사진만 보고 선택해서 가서 같이 살았던 사진 신부 하와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와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을 찾아보자. 1번 대종교 계열의 중강단이 결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강단은 북간도입니다. 간도. 만주. 자, 건업회가 조집돼서 건업신문을 창건하였다. 연해주죠.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사회당이 조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출제는 안 되는 건데 출제가 됐어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신민회와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신흥무관학교 어디? 서간도예요. 자,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이죠. 1914년 조직되어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하와이에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대조선 국민군단이죠. 연해주가 아니고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하와이와 관련된 것은 어디입니까? 5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 자,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총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제강점기고 임용 범위를 확장한다라는 것은 총독을 예전에 이제 육군 대장에서만 뽑는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지방자치 제도 언제 시행해요, 얘들이? 지방자치, 지방에 관련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행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20년대 같은데 이로써 관민이 서로 협력 일치하여 조선에서 문화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한다. 죽일 놈들이죠. 자, 여기 문화 통치를 하겠다. 1920년대 맞네요. 그러면 이 임용 범위는 어떻게 하겠다? 무관에서 문관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이런 통치 방식은 결국 우리 조선을 기만하는 거야.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20년대 기만적인 문화 통치. 그렇다면 지금 이 배경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왜 얘들이 시행을 했느냐? 3.1운동에 너무 잔인하게 얘들이 진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 그것을 찾아야겠죠. 자, 기만적 문화 통치로 바뀐 배경. 1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얘들이 3.1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대학살을 자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 안 좋아지고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미안해, 우리가 이제부터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라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기만적 문화 통치. 1번이 정확하게 정답. 2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시행되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상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언제라고요? 전시 상황. 그렇죠? 그래서 1941년 자, 부나로도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농촌 계몽 운동으로서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설립되었다. 1927년 상황. 내선 일체를 강조한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내선 일체, 우리 그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요?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1930년대 중후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무엇이다? 정확하게 3.1운동 1번이 정답으로 나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3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번. 자, 가에서 다를 작성된 순서 맞추기입니다. 순서 맞추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역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 국무령의 이상용이 취임하다. 국무령의 이상용.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자, 임시정부 25년에서 26년의 초대 국무령인데 이상용 선생.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 국무령의 포인트를 줘야 돼요. 국무령. 그렇다면 국무령을 언제 시행했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1920년대 중반 같은데 이 정도만 아셔도 일단은 돼요. 자, 왜냐하면 자, 대일 선정 성명서 요건 언제입니까? 일본 놈들이 진주만 하와이를 습격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로 그 직후에 1941년 12월 달에 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1941년. 자, 창사에서 광저우로 창사를 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상해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창사는 37년 11월 달에 정착을 했고 광저우는 여기에서 이제 이동해서 38년에 7월 달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모르는 게 지금 벌써 2개가 나왔잖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 41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맨 끝일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냐라는 건데 우리가 임시정부가 임정이 이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를 기점으로 합니까? 상하이 사변이잖아요. 1932년부터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쪽은 32년, 그러니까 30년대일걸? 이라고 보고 이때는 국무령이니까 당시 임시정부가 막 갈리고 국민대표회의하고 막 이럴 때 1920년대 그럼 1920년대 여기는 1941년 여기는 1930년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풀었잖아요. 다 납니다. 그렇죠?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가다나 2번에 있네요. 이렇게만 풀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해설 강의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놨지만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타타닥 풀면 됩니다. 시험장 가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자, 검사 폭탄을 구해 숨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곽재기 재작년 3월 이후로 조선 독립을 평화적으로 일제강점기네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검사는 나쁜 놈들이겠죠. 평화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이로 가서 육혈포와 폭탄을 구해서 피로써 독립을 이루려고 했다. 아, 그랬구나. 이성우. 자, 폭탄으로 고위 관리를 죽이고 중요 건물을 파괴하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다. 야, 이거 봐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제 관련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중요 건물이라고 하면 식민통치기구를 파괴하겠다. 5파괴 7가살 요런 쪽. 그렇죠? 쟁취하려고 했다. 이것이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과 함께 무엇을 조직한 이유인데 그럼 김원봉 나왔죠. 5파괴 7가살 나왔죠. 1920년대 초반에 활동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1921년에 6월 달에 공판, 재판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일단 정답은 의열단이죠. 그렇죠? 1919년 의열단이고 곽재기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려다가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했고요. 이성우 의사는 밀양경찰서 폭발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우리가 단체를 물어본 거니까 뭡니까? 1919년 의열단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가는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맞죠? 1923년 신치호 선생이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했죠. 1번이 정답. 일제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일제황무지 개강권 요구는 1904년 보안회, 농강회사 이런 단체들이 등장을 해야겠죠. 자, 복벽주의를 내세우면서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 복벽주의라고 하는 건 1912년 독립의군부 얘기고요.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41년 조수왕의 삼균주의.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한인애국단. 그렇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조직을 했고요. 이봉창의 이 활동은 1932년 1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열단과 관련된 설명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 자, 3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 일제강점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가사키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 세워져. 나가사키의 한방, 히로시마의 한방.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 종말을 구하는 원폭이잖아요. 원천폭탄. 그렇죠? 그리고 한참 뒤에, 그러고 조금 있다가 항복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주도로 나가사키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국민징용령이 공포된 이후의 시기에, 그럼 지금 국민징용령이 언제예요? 1939년. 그러니까 1939년 국민징용령이 공포된 시기 이후의 시기에 노동자 등으로 끌려갔다가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이 비석. 굉장히 슬픈 비석이죠. 1939년에 징용령으로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끌려갔단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노역에 종사하다가 원폭을 맞아서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보는. 그렇죠? 한국인을 추모하는 이 비권립은 강제동원과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징용령 1939년 이후 시기, 쉽게 얘기해서 전시 상황 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 전시 상황 때 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뭘로 봤어요? 물건으로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될 때예요. 그렇죠? 자, 1번. 애국반을 조직해서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요거 1930년대, 40년대 이때. 그렇죠? 정답.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 1910년대니까 틀렸고.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은 언제예요? 1925년이니까 20년대니까 틀렸고.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제, 회사령 1910년. 그렇죠? 그래서 1920년까지 이렇게 그 통제를 했던 회사령이에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다. 1910년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시 상황을 따진다면 1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2번, 3번, 4번, 10년대, 20년대, 10년대, 10년대니까. 몇 년대냐 이것만 파악해도 1번으로 우리가 정답을 도출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38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부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두 사람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충칭에서 창립된 뭐예요? 충칭에서 지청천 총사령관으로 하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군복 같잖아요. 군대,
한국 광복군 얘기입니다. 그렇죠?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충칭에서 만들어집니다. 첩보 담당 및 수석 비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오희영은 부모, 동생이 모두 독립운동가기도 하다라는 거죠.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라는 얘기죠. 자, 영릉가 한국 광복군 써놓을까요? 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혁명군.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활동을 했었고요. 중국 팔로군의 편제대에서 항일전성에 참여했다. 중국 팔로군과 연합했던 사회주의계 군대, 조선 의용군을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광복군이 미 육군선과 다 합의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폭격해가지고 왁 하면 진격하자 그래서 국내로 진격을 하려고 했었던 국내 진공작전까지 추진을 했지만 결국에 일본의 패망, 항복으로 실현하지 못했죠. 아무튼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사실은 3번에 있습니다. 자,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면 된다. 조선 의용대입니다. 라고 항상 누누이 강조를 드렸고요.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에서 집결해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1910년대 엄청나게 많았던 이 독립군들이 1920년대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하자. 그래서 부대 이동을 시작한단 말이죠. 부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소련 영내로 들어가는데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연합을 하자라고 해서 연합을 했던 군대 1920년 대한 독립군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과 관계가 있는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조국 흥망의 관두가 뭐야? 관두가 가장 중요한 점. 우리는 조국 흥망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직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조국의 남북 통일과 민주 독립을 추진해야겠다. 우리 민족자주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해서 실현되는 남북 정치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남북 통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다음번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협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남북 협상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2월 달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을 얘기를 하고 3월 달에 이제 남북 협상 제안하고 그리고 4월 달에 평양으로 가서 만남을 성사시키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배경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배경. 왜 그러겠어요? 유엔에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남한만 단독 선거해. 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크다. 안 되겠다. 우리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해야겠죠. 자, 허정과도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됐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었잖아요. 허정과도정부는 4.19 혁명 바로 직후에 있었습니다. 자, 통일주체국민회의. 와, 이건 대통령이 선출.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있었죠. 그래서 유신체제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 정부에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니까 이것은 장난이 아니구나. 이대로 충분히 되니까 이 바로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자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3번이 정답. 자, 4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됐다. 농지개혁법 1949년, 농지개혁의 추진, 시작 1950년. 그렇죠? 그래서 49년 법이 제정된 것. 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은 이것은 1958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어디에 있다? 3번에 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옳은 거 찾아보자. 군사적 안전보장의 입장에서 볼 때 태평양 지역의 정세 및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냐?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알류설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군사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에치슨 선언 1950년 1월 달에 있었어요. 자, 상호작용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해주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을 때요. 자,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왜 체결이 됩니까? 53년 7월 달에 우리 정부는 승인 안 했는데 이 미국과 유엔군과 공산군이 서로 합의를 본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휴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휴전협정. 그럼 뭐야? 1950년 6월 25일 터졌던 전쟁, 6.25 한국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전쟁. 자, 휴전을 마음대로 하니까 그럼 미국에서 자, 우리 서로 방위조약을 체결하자 해서 체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이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6.25 한국전쟁이 나와야죠. 자, 자유합작위원회가 출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합작위원회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지금은 1공화국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이전 상황.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수 순천 여순 사건은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렇죠.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1947년에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세계사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죠. 1966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방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이것이 언제죠? 휴전이 있기 우리 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했으나 53년 6월 달에 어쩔 수 없다. 휴전협정에 사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공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석방하고 그 다음에 휴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쟁,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죠. 53년 6월 달. 그래서 5번이 이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 정답. 5번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4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밑줄근 선거 이후의 사실. 자, 지금 신익희 후보가 있고요. 장면 후보가 있네요. 민주당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승만, 이기붕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신익희, 장면. 자, 이번 선거에 자유당, 민주당 후보 등 여러 명이 출마를 했네. 여기 보면 조봉암 후보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야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군.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선 이렇게 현재 대통령의 3선 개헌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무슨 얘기요? 지금 이승만에 대해서 3번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개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4.4.5 개헌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뭡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 4.4.5 개헌 이후에 있었던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후보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선거는 어떤 선거죠? 3대 정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금 4.4.5 개헌 끝난 거고 자, 지금 요 선거를 물어보고 있는 이 선거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대 정부통령 선거 이후의 사실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해서 56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1번. 국회에서 어렵잖아. 그래서 3점이에요.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라고 이거는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한국전쟁 중에 51년에 있었고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아실 겁니다. 진보당 사건 언제 있었어요? 58년에 있었죠. 이 56년 정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후보가 이제 갑자기 죽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 장면이 당선이 됐는데 조봉암 후보가 당시에 30%의 득표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무엇을 창당해요? 진보당을 창당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평화통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 자유당 정부에서 안 되겠다. 저거 없애버려. 그래서 습격을 해버리잖아요. 결국에 진보당이 해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사실이 맞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요거는
초대 국회, 재헌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됐다. 자, 요것은 공준위는 8월 달에, 인민위원회는 9월 달에 이전 상황,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은 이것도 바로 직전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후 상황은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42번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밑줄근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봐라. 시기 찾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남북학생회담, 요런 뭐 20하고 요구하는 집회 장면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판문점에서 학생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판문점에서 만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평화통일. 정확하네요. 이건 바로 20하국이에요. 지금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 얘기. 20하국 바로 그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그 남북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남북 대화를 해서 통일을 하자 뭐 이런 쪽이잖아요. 4.19 끝난 바로 직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2공화국 1960년 4.19 혁명 바로 직후에 2공화국이 출범하죠. 8월 달부터 오래 못 가요. 5.16 군사정변이 터지면서 그렇죠? 61년까지 그러니까 4.19 혁명 발언 직후 4번,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43번. 다음 명령을 실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은 경제 관련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뭐 KBS 나와 있네. 그렇죠? KBC인가?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KBC네.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경제발전에 힘쓰던 당시 정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1970년 아니에요? 그렇죠? 사채 허덕이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채 신고를 독려하고 그 상환을 동결시켜 주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정견유착이 심해진다. 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자, 일단 경부고속도로 1970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채, 회사의 그 빚 같은 것을 동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라고요. 72년부터 76년까지 박정희 정부죠. 이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2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고.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를 설립했다. 신안공사 설립. 자, 그럼 미군정 일대예요. 그렇죠. 미군정. 1946년. 그래서 미군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재산을 이렇게 보관하겠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였다라는 것은 전두환 정부예요. 1987년.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거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4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44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주화 운동이에요. 매주 토요일 10시고요. 시민 누구나 모르겠다. 자, 명동성당인데 박종철 고문 은폐 조작 발표 장소예요. 박종철 고문치사. 자, 박종철 고문치사가 1987년 1월 달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뭐 향림교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개최지가 있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1987년 6월 달에 있었죠. 그렇죠? 자, 60 국민대회가 시작되었다. 역시 6월 10일.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1987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1번. 신군부가 나왔으면 5.18이죠. 비상기업 확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죠. 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시위대가 경무대로 행진하고 결국에 여기에서 희생자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4.19 혁명이죠. 1960년 4.19 혁명. 자, 3.1 민주구국선언 이제 진짜 많이 나오죠. 긴급조치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이건 언제예요? 반유신 운동입니다. 유신 정권 때 있었어요. 그래서 76년. 자,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원 철폐, 독재 타도가 언제요?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이 정답. 자, 이제 4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5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 어느 시기냐라는 거죠.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오늘 대통령은 경의의선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라산역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였다라는 거. 요거예요. 요거.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도라산역을 방문했습니다. 자, 정부는 이 역의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누구예요? 대통령? 고 김대중. 그렇죠? 김대중 선생.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에 이 경의선 복원 사업을 합의를 했고요. 도라산역에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방문한 것은 2002년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뭘 찾아야죠? 정부를 찾아야 되니까 김대중 정부를 찾았어요. 김대중 정부에 대한 문제죠. 자, 1번 봅시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선언을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태우 정부입니다. 77선언. 이걸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냅두고 다른 거 봐봐. 뭔가 확실한 게 나올 거예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이건 알죠? 최초의 이산가족.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잖아요. 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야, 끝났네. 2000년 김대중 정부잖아요. 3번. 이거 정확하잖아. 3번. 이건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 바로 직후에 이걸 추진하자라고 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화해 불가침, 이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죠. 그래서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건 3번이 정답이죠. 자, 4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기억 미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사 속 왕의 호칭입니다. 왕이 떠난 뒤에 이렇게 해서 묘호라고 하는데 조나 종을 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묘호를 쓴 왕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 태조, 고려 태조 왕건이죠. 조선시대에는 정조,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충렬왕, 광해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찾아보자라는 거죠.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자, 무열왕이요.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맞아요? 맞죠. 신라 무열왕은 김춘추입니다. 그렇죠. 김춘추가 660년에 백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신도 조금 있다가 눈을 감게 되지요. 고려의 건국의 위협을 이루었다. 니은번이 고려 태조 고려 건국했다. 맞죠? 정답. 이거 맞는 거. 자, 정조인데 탕평책 정조했어요? 맞아요. 여러 개혁으로 통치체제를 재정비했어요? 맞아요. 정조의 탕평책, 적극적인 탕평책을 시행했죠. 리을번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 왕실의 부마가 되었어요. 충렬왕 때 충땡왕 부마가 되었죠. 맞죠. 조선 광해군 때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건 누구예요? 연산군이잖아. 그러면 광해군은 언제 쫓겨나요? 인조반정으로 폐위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섞어놨네. 그렇죠? 하여튼 이것이 틀린 설명으로 5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에요. 그렇죠? 야, 이런 문제 좋은 문제인데. 그렇죠? 자, 47번 문제입니다.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분을 찾는 거죠. 신분. 나는 방어별감 김윤후입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충주산성을 방어할 때 누구의 신분 문서를 불태워서 그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문서가 꽉. 그래서 이게 뭔지 아냐? 이것이 노비문사다. 그래가지고 불질러 버리죠. 충주산성 전투, 몽골이 5차 침입에 있을 때 관노들이 활약합니다. 자, 나는 군국기무처의 총재 김홍집입니다. 신분차별의 폐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언제? 갑오개혁 때 노비제, 신분제도 완전 철폐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 됩니다. 갑오개혁 때. 자,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가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관노, 노비고요. 여기 산노비, 공노비 다 포함한 거죠. 노비. 실질적으로 공노비는 이전에 폐지됐지만 갑오개혁 때 싹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신분, 노비를 찾아라라는 얘기잖아요.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1번, 신라에서 승진의 제안을 받았으며 등난이라고. 에이, 등난 취득하기 어렵다? 육두품이에요. 귀족을 얘기합니다. 자, 고려시대에 향부곡소에 거주했으며 과중한 세력을 부담.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 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신분은 양인이에요. 양인. 자, 하지만 이제 천민대우를 받죠. 조선시대 봉수 역졸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뭐 비슷하지요. 조선시대 칠반천역. 그렇죠? 그래서 신량 역천인.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평민입니다. 상민. 조선 후기의 통청운동으로 청료직 진출을 시도했던 중인이잖아요. 자, 정확하게 서울. 조선 순조 때 궁방과 조선 관서에, 중앙관서에 소속된 6만여 명이 해방되었습니다. 공노비. 역시 노비에 대한 설명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48번. 다음 세시 풍속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 푸른 세잎을 박는 날, 답청절.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 삼진날이에요. 삼진날. 강남 간 제비가 돌아와서 추녀 밑에서 집 짓는 날. 이게 삼진날입니다. 삼진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3월 3일. 이날에는 들에 나가서 푸른 새잎을 박는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전 그리고 여기 뭐 활쏘기, 노랑나비. 그래서 3월 3일 날 삼진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풀어봅시다. 1번 칠성날의 전설을 검색한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래서 비 온다. 그래서 뭐 하늘 보고 바느질 잘하게 해주세요. 밭에 재를 올리는 날 칠성날. 견우와 직녀. 한식날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식은요.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고 찬 음식을 먹는 날이 됩니다. 삼진날의 유래를 알아봐야죠. 3번이 정확하게 정답이고 4번 동짓날에 먹는 음식은 팥죽이죠. 그래서 애군을 물리쳐야 된다. 팥도 막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먹는 날, 팥죽 먹는 날, 동지. 다는 날에 즐기는 민속놀이를 찾아본다. 뭐 씨름, 뭐 수리치떡 먹는 날이고요. 창편물에 머리 감는 날, 그네 띄고 활쏘기 하는 날, 음력 5월 5일 있죠. 우리가 삼진날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9번. 지역 문제인데요.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우리 고장의 역사. 금성산과 영산관을 끼고 있는 우리 고장은 삼한시대부터 마한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고 후삼국 시대는 격전지였고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 하항일의 의기가 독립했던 지역이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전주의 전자 있죠. 전주와 우리 고장의 앞글자. 그래서 전주와 어디? 나주. 그래서 전라도예요. 그래서 나주와 전주, 전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주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과 한전했다. 남한상성이고요.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충주, 제천. 자, 정문부가 왜군에 맞서서 북간 대첩을 이끌었다. 요것은 어디예요? 경성 길주입니다. 와, 이건 좀 너무 어렵다. 그렇죠? 이건 모르잖아요.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 운동이 진행되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 대구에서 먼저 시작하죠.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차지한 것. 이게 어디예요? 나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건이 궁예 휘하 장수로 있을 때 쳐서 나주를 획득하게 되죠. 5번이 정답. 자, 50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군 최고 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어디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끊어놨잖아. 이렇게 울릉도 여기 뭐예요? 독도죠. 그렇죠.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 독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독도. 그렇죠. 자, 1번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숙종 때 우리가 이 일본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죠. 우리와 상관없어. 그러니 저건 조선 땅이요라고. 자, 2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 점령한 것은 독도가 아니고 거문도 사건. 그렇죠? 그래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하고 분명히 우리 이름도 있는데 지들이 와서 포대 설치해가지고
도와줄게. 이렇게 했던 검은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독도인데 관계없죠.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를 편입을 해요. 쥐들 마음대로 편입을 했다라는 거죠. 독도. 대한제국이 칙령을 통해서 울릉군수가 관할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1877년 태정관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어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태정관 문서, 쥐들 문서에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돼 있다니까? 쥐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와 관련 없는 설명은 2번에 있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8회 심화 한능검 해설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요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좀 쉬운 쪽에 조금 이렇게 위치해 있는 시험이었고, 기출문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공부한 것, 내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출제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틀린 것을 파악해서 다시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